착각을 일으키는 대상이 되죠. 입인 줄 알고 착각을 일으키는 대상입니다. 모처라는 두 가지 뜻이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는 마침, 하나는 다행히. 마침, 다행히. 마침 밤이었으니까 망정. 다음 주요 포인트 사설입니다. 해학적이면서 막 임을 만나러 가는 게 어떻게 돼? 원래 행동보다 좀 더 과장되어 있죠. 무슨 행동? 과장된 행동입니다. 과장된 행동묘사. 주제는 임에 대한 간절한 기다림인데 요거 빼고 뭐라고 쓰냐고? 연정가라고 씁니다. 요런 임에 대한 간절한 기다림이나 임을 여인 슬픔이나 요건 아주 세부적인 거고, 주제는 그냥 연정가라고 쓰면 됩니다. 사랑을 일컫는 노래 연정가라고 쓰면 됩니다. 얼마나 간절히 기다렸으면 주출이 3대를 임으로 착각했을까? 꺼머 히드라는 걸 임으로 착각했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 적었나요? 다음 시죠. 요거는 아까 했던 거고. 자, 여기 보면 이게 지금 뭐야? 이게 대추거든요. 대추. 그리고 막 가을에 여러 가지 풍경들이 나와요. 가을 풍경, 가을 농촌의 아름다움을 얘기하는 시조가 바로 이거 대초볼 붉은 고래입니다. 볼게요. 대추는 과일 중에 대추 있죠. 대추가 대추의 볼이 붉게 익어가는 골은 골짜기입니다. 대추가 붉게 익어가는 골짜기. 가을이니까 대추가 붉게 익겠죠. 골짜기에 밤은 어이 뜨뜨르며 떨어지며 저절로 떨어지는 거예요. 밤이 별을 벤 그르해는 그루터기라고 해서 밑둥입니다. 밑둥. 그러니까 별 이렇게 베고 나면 요 밑에 밑둥 남죠. 그 별을 벤 그루터기에 개는 민물개를 얘기하는데 옛날에는 논에 막 개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민물개가 어찌하여 왔다 갔다 하느냐. 자, 동그라미 칠게요. 대초, 그 다음에 밤, 벼, 개. 이 네 가지는 가을 농촌을 보여주는 소재가 됩니다. 가을의 농촌을 보여주세요. 가을임을 알게 하는 대추, 밤, 벼, 이 네 개는 가을 농촌의 한가로움, 여유로움을 보여주는 거고요. 술 읽자. 자, 여기 별표하고 동그라미입니다. 별표하고 동그라미. 술. 고전에서 술은 거의 대부분 99.9%는 전부 폭류, 훔칩니다. 고전 시가에서 나오는 술은 거의 대부분 다 좋은 역할을 해요. 술은 예를 들어서 우리 밤 10시에 수업이 끝났어요. 그리고 우리 학원 바깥에 이렇게 나가면 여기 유흥가에서 술 먹는 아저씨 많잖아. 그죠? 술 먹고 아이고 학생, 이 학생 이름 뭐야? 백이문인데요. 야 이름 좋네. 야 방기문이하고 뭐가 돼? 야야야 이리 와봐. 야 아저씨가 맛있는 거 사줄까? 꺼지세요. 미안하다. 이런 술 아니에요. 무슨 술이냐면 프랑스 사람들 좀 장수하잖아. 그 사람들은 밥 먹을 때마다 와인 이렇게 한 잔씩 한다며. 그거는 몸에 좋은 거거든. 술이 혈관을 확장시켜서 기분을 좋게 만드는 긍정적 역할도 해요. 작게 먹으면. 정확하게 자기 몸에 맞게 먹으면. 근데 술 먹고 자기의 주량이나 또는 자기가 감당할 수 있는 부분을 넘어서잖아. 그러면 술이기 이전에 술을 먹고 그 사람이 이전에 개가 돼요. 그러니까 너무 많이 먹어서 술이 나를 먹는 상태가 되면 오히려 남들한테 뭐를 주죠? 피해를 주죠. 그래서 고전에서 나타나는 술 중에서는 많이 먹고 취해서 막 누구를 두드려 패거나 막 잡혀가거나 이런 건 없어요. 그냥 프랑스 사람들 와인 하듯이 한잔하고 또 밥 한 번 먹고 한잔하고 밥 한 번 먹고. 너희들 나중에 배우게 되는 상충곡이라는 가사에 보면 갓 깨어 익은 술을 정국인이 쓴 건데 갓 깨어 익은 술을 가일돈으로 받아놓고 그러니까 체에다 받아놓고 꽃나무 가지 꺾고 술 놓고 먹으리라 이런 말 나오거든. 그게 뭐냐면 술을 한 잔 했어요. 꽃나무 가지 꺾어서 한 잔 갖다 놓는 거야. 그 다음에 또 두 잔 했어요. 또 두 개. 세 잔 했어요. 그럼 세 잔 했다 이렇게 다 나오죠. 그러니까 자기가 술을 조절하면서 먹는 거야. 그러다가 어느 순간 이거 꽃나무 가지 꺾고 술을 못 놓잖아. 그럼 술잔을 내려놓는 거예요. 왜? 이제는 지금부터 먹으면 뭐가 되니? 취한 거가 되니까. 그러니까 술을 자기한테 딱 적당하게 먹고 기분 좋게 혼자 먹는 술도 안 돼요. 거의 대부분 혼자 먹는 술은 다 독이다. 내가 또 영상도 찍고 있지만 다른 듣는 학생들한테도 꼭 내가 부탁하고 싶은 게 뭐냐면 선생님 지금 술 인생이 50년이 넘었지 않니? 엄청 술을 전 중2 때부터 먹었거든요. 근데 술에 대한 나름대로 철학이 뭐냐면 너희들이 나중에 대학 가거나 또는 뭐
크게 어른이든 안 좋은 일이 있을 때 술을 먹잖아. 정말 안 좋은 일이 있을 때 그게 괴로워서 술을 먹으면 아까 얘기했지만 다 독이 돼요.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를 피한 채 또는 이 문제 때문에 객관적으로 괴로워서 상황적 요건 때문에 술을 먹게 되면 몸도 축나고 문제도 해결이 안 돼요. 그런데 이 일을 맨정신에 내한테 생긴 이 문제, 예를 들어 뭐 이별이라고 하자. 그러면 그 이별에 대처하는 모든 상황을 맨정신에 아주 슬기롭게 현명히 다 해결하고 난 다음에 기분 좋게 마시면 그건 약이 돼요. 그러니까 해결한 다음에 마시는 술이, 그리고 여러 사람들하고 축하를 받으면서 마시는 술이 뭐니 훨씬 자기 몸에 좋은 게 되지. 괴롭다고 해서 일이 안 풀린다고 해서 그 고민거리를 해결하지 않은 채 술만 냅다 마시는 사람들은 문제만 점점 커질 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술을 더 마시게 된다면 항상 기억을 하셔야 돼요. 술은 내 즐거움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지 내 괴로움을 위해서 존재하는 건 아니에요. 뭔가 괴로움이 있으면 그 괴로움을 온 힘에, 혼신의 힘을 다해서 해결하고 그 뒤에 해결한 기분에, 그 좋은 마음에 여러 사람들과 함께 깔깔거리면서 웃으면서 마시는 술, 그게 내 몸에 좋은 술이에요. 특히 고전 같은 경우는, 고전은 이게 유교사이기 때문에 절제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술을 막 먹고 막 흥청만 주는 게 아니라 항상 기분 좋은 자리에는 뭐가 술이 있어서 거의 대부분은 풍류와 흥취를 드러난다고 봅니다. 그래서 술이 입자, 채장수가 뭐냐면 술 만들 때 뭐니 이렇게 채를 받치고 걸러내거든요. 그래서 술 입자, 그 채장수가 나한테 그 채를 팔고 돌아가니 이제 술도 있겠다, 채도 있겠다, 마시고 모자라면 또 채에다가 받쳐서 술을 만들면 되니까 아이 먹고 어떻게 하겠냐, 먹을 수밖에 없다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가을의 농촌의 아름다운 풍경을 보면서 야 진짜 좋다 하면서 뭐니 한두 잔 하면서 이걸 즐겁게 바라보는 마음을 얘기하죠. 여유로우니까. 그래서 아까 이거 했고요. 자, 시의 의미 볼게요. 1. 대추, 밤, 벼, 개. 이 네 개는 가을 농촌의 풍요로움을 보여줍니다. 대추, 밤, 벼, 개. 이런 건 다 가을에, 가을 농촌이 얼마나 풍요로운지, 가을 농촌의 풍요로움을 보여주는 소재가 되죠. 그리고 또 다른 시어, 술 나옵니다. 고전작품에서 오타났네요. 술입니다. 술의 의미는 바로 풍류, 흥취, 풍류와 흥취. 옛날에는 딱히 어떻게 놀이도 없었고 뭔가 기분을 좋게 하거나 뭐 쾌락적인 도구가 없었잖아요. 그래서 술을 먹으면서 그 사람들이 슬픔을 달래고 이렇게 했겠죠. 지금은 너무나 여유롭게 농촌 풍경을 보면서 여유롭게 술 한잔 하는 겁니다. 자, 고사성어는 바로 자, 여기 볼게요. 자, 앞에 보면 이런 가을의 농촌도 풍요롭고 아름다운데 여유로운데 거기에 플러스해서 뭐까지 있니? 술까지 있죠. 가을에 이 아름다운 소재에 플러스 술까지 있으니까 얘를 뭐라고 하냐면 금이 비단금자입니다. 자, 금이 비단금자인데 금, 비단 위에 첨가합니다. 뭘? 옷을. 그래서 이걸 금상첨화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뒤에 보면 가을 농촌의 고사성어는 금상첨화라고 합니다. 비단 위에 꽃을 가하다. 금상첨화죠. 우리 남학생들 둘이 있는데 남학생들이 하는 금상첨화는 뭐니? 예쁜 애 옆에 예쁜 애죠. 여학생들은 키 크고 잘생긴 애 옆에 키 크고 잘생기고 포르쉐 끄는 애. 이렇게 되면 금상첨화가 되겠죠. 주제는 어디? 농촌의 여유로움, 풍족함. 농촌의 여유로움. 한가롭고 아주 여유로운 농촌의 여유로운 모습을 보여준다. 그래서 이 시조가 농촌의 가을 풍경을 보여주면서 풍요로움을 보여주죠. 여기 있는 사람은 황희거든요. 황희. 정승인데 왕을 4명이나 모셨어요. 자, 그 다음에 다음 작품 보겠습니다. 자, 요거 잘 보세요. 이게 뭘 의미하는지 한번 볼게요. 자, 유리컵에 뭔가 이렇게 되게 막 복잡하게 해서 컵 손잡이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콜라를 부어서 저렇게 먹습니다. 두 번째, 이 사람은 어떻게 먹냐? 자, 컵에다가 물을 부었어요. 자, 아까처럼 복잡하게 안 합니다. 이 사람 뭘까요? 그냥 자꾸 먹죠. 그냥 자꾸 먹죠. 그러면서 속으로 무슨 얘기 하겠니? 아까 콜라 먹은 사람. 또라이 아니니? 이거죠. 무슨 말이냐면 이건 되게 어렵게 먹는 거잖아. 콜라 먹을 때 이거 맛있으니까 어렵게 먹죠. 겨우겨우 컵 손잡이 만들어서 따라서 이제 먹는데 뒤에 나오는 사람, 이 사람은 그거 뭐 그렇게 어렵게 만들어서 먹어. 어떻게 하면 돼? 그냥 물 따라서 아니 컵을 손잡이를 왜 만들어? 손 있잖아요. 손. 헤이 헬로 오케이 체크 아웃. 이렇게 쭉 먹으면 된다는 얘기죠. 재밌게 잘했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선생님, 여기 너무 간지러워요. 선생님, 어떻게, 선생님이 너무 간지러워요. 끌고 이 새끼야. 시원해. 이런 애죠. 쉽게 하면 될 것을 어렵게 풀이하고, 쉽게 말하면 될 것, 어렵게 하는 걸 뭐라고 하냐. 이렇게 씁니다. 혹시 들어봤나 모르겠지만, 알아둬야 됩니다. 현학적이라고 합니다. 현학적이 뭐냐면, 학문에 대해서 아는 척 하는 거예요. 쉽게 말해도 되는 것을 어렵게 말해서 자기가 지식이 있는 걸 자랑 삼아 하는 걸 뭐라고 해요? 현학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 학교에서 수학에서 전교 1등 하는 애가 있다. 야, x의 기호는 어떻게 되는지 알아? y의 기호는 그리고 여기 탄젠트 코사인의 기호가 언제 만들어진지 알아? 내가 보기에는 14세기에 하고 막 얘기해요. 얘들아 수학하는데 14세기가 왜 나와? 그러니까 너무 자기가 잘난 체하고 자랑하는 애들을 현학적이라는 거야. 쉽게 하면 되는 걸 어렵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비판하는 건데 한번 볼게요. 백들이 여러분, 레이디 앤 젠틀맨, 동난지 사업, 동난지 세모, 백들이 동난지 사오 라고 했더니 이제 대화칩니다. 저점 이상인 이 화자가 얘기합니다. 저 장수야, 너 화나는 물건이에요. 지금 네가 동난지라고 하는 그 물건이 그 무엇이냐? 한번 외쳐봐라. 한번 말해봐라. 설명해봐라. 그거 듣고 사자 라고 했더니 여기서 얘기합니다. 이거요, 이 물건은 동난지라고 하는 건데요. 외골이 내육이고요, 양목이 상천이고요, 전행 후행이고요, 알이는 다리입니다. 소알이 다리가 8개고요, 큰 다리가 2개고요, 청장은 푸른 간장이에요. 푸른 간장에 따르면 으스슥 밑줄, 으스슥은 의석입니다. 아사삭 끓이는, 으스슥 아사삭 끓이는 바로 그 동난지요. 그 동난지를 사세요 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다시 대화체 화자가 얘기합니다. 야, 얌마, 어이 장수, 너 거북히 아주 장황하게 외치지 말고 아주 막 엄청나게 장황하게, 말도 안 되게 장황히 외치지 말고 그냥 동그라미 뭐라고 해? 계절시라고 하렴. 그러니까 아까 동난지가 세모였죠? 알고 봤더니 쭉 화살펴볼까요? 동난지에 세모였는데, 야, 동난지가 뭐냐? 네 물건, 동난지라는 물건 말해봐라. 사자. 했더니 쭉 했더니 이 사람이 설명을 듣고 났더니 알고 보니 뭐니? 동난지가 알고 봤더니 뭐니? 이거 동그라미죠? 계절시예요. 민물 계로 젓갈 만든 거예요. 지금으로 치면 간장게장 같은 거. 그러니까 장수가 와서 저기 동난지 사세요라고 뭘 파는 거야. 동난지가 뭔데? 그럼 말해봐. 그랬더니 막 어렵게 얘기해요. 한자 섞어가면서. 가만히 듣고 보니, 야, 이거 계절까지잖아. 계절시라고 하지 왜 동난지라고 어렵게 얘기해? 라고 학문을 자랑하고 의수되는 것에 대한 비판, 현학적인 것에 대한 비판, 여기 딱 나오는 거죠. 여기서 나오는 동난지 할 때 지 있죠, 지. 요게 명사를 나타내는 점이사인데, 우리가 알고 있는 묵은지 들어봤니? 묵은지 할 때 그 지. 그리고 서해안 쪽으로 가면 보령 이쪽에 뭐 개국지라고 또 뭐 파는 게 있어요. 그 개국지도 뭐가 되니? 이 반찬의 일종 또는 음식의 일종이 되겠죠. 그러니까 무슨 지로 끝나는 건 반찬인데, 이 계절깔이라는 걸 동난지라는 어려운 말로 하는 거죠. 자, 그림을 한번 그려보면 훨씬 쉬워집니다. 그림 그릴까요? 여기까지 영상 나오나요? 네. 자, 얘가 장수예요. 이 개장수가 얘기해요. 어이, 다들 동난지 사세요. 그랬더니 화자가 동난지? 그게 뭔데? 설명해 볼래? 라고 했더니 외골이 내육이고요. 얘들아, 외골, 겉이 뼈고 내육, 안이 고기야. 보통은 다 살아있는 생물은 바깥이 고기고 안이 뼈죠. 근데 얘는 안이 살이고 안이 고기고 바깥이 뼈예요. 그러니까 바깥이 딱딱한 뼈가 있고 이 안에 살이 있는 거예요. 양목, 두 눈, 이 상천, 하늘 향이 있어요. 두 눈이 이렇게 하늘을 향해 있어요. 그리고 전회후행, 앞으로 갔다가 뒤로 갔다가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자, 소알이 작은 다리가 8개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배알이 큰 다리가 2개예요. 하나, 둘. 민물 개조. 그리고 이걸 어디다 넣어요? 푸른색 간장에, 청장에 이걸 넣어요. 이렇게 넣으면은 이게 나중에 사가서 아사삭 먹으면은 아사삭 소리가 나는 그 간장게장, 바로 그 개젓갈이 동난지라고 했더니 이 사람이, 야, 뭔 동난지니? 그냥 개젓갈이니?
쉽게 개설시라고 하면 될 걸 왜 이렇게 어렵게 하는 거야? 라고 비판하는 거죠. 그래서 주제가 뭐에 대한 비판? 현학적 세태에 대한 비판. 이렇게 되는 거죠. 좀 이따 쓰겠지만